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성공하는 장기 투자를 위해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길 원하는 생각 채널입니다. 최근 9월부터 시작되었던 증시의 불안으로 국내 시장이던 미국 시장이던 전 세계 시장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은 조금 회복이 되가나 싶기도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고, 국내 시장은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의 고수가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미국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국내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코스피 3000선도 깨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9월에 이어 10월에도 불안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천만 원으로 8억을 만든 주식 고수이면서 주식 초보들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는 박민수 작가는 아직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외부 변수가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기 투자를 고려해야 할 때라며,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톱날처럼 하락하기 때문에 현금을 모으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타결은 임시 합의를 보면서 한숨을 돌린 상태지만, 중국 부동산 헌다 사태는 이자 상한 여부가 10월 말에 가려지기 때문에 아직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있고, 다음 달 3일에서 4일 미 FMC에서는 테이퍼링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10월 역시도 9월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 등은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이슈여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됐지만, 여기에 중국발 리스크가 겹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예상보다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금은 잠시 현금의 비중을 높여가며 차분히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저가 매수의 매력적인 상태가 됐다고 판단됐을 때 싸게 줍줍하자는 의견을 자주 전달했었는데요. 역시나 현금을 보유해 가며 잠시 쉬어가는 투자를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생각보다 조급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한 5%만 빠져도 급하게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장은 정말 자주 오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최소 15% 이상, 적정선은 마이너스 20%,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건 마이너스 30% 정도가 빠졌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아둔 현금 비중에 한해서 하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고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추가 매수의 판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 중인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주 관련 개별 기업이나 ETF에만 적립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흐름에 맞게 분야를 옮겨 다니면서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면서 손실 없는 투자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 없거나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야가 성과를 낼 때 반대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하락을 한다면 바로 그때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저가 매수 기회로 보면서 적립식으로 수량을 모아나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하락한 이때 저가에 매수한 수량들은 다시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게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어차피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분야를 옮겨 다니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려고 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 역시도 그런 방법은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건데 자꾸 손절했다가 다른 거 매수하고 또 손절하고 다른 거 매수하는 것은 그게 바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수익을 더 내려고 욕심을 부리는 마켓 타이밍 매매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한번 매수하면 더 이상 미련을 두거나 후회하지 않고 그대로 수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손절이 필요한 경우는 ETF는 손절할 이유가 없고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잃어가거나 또는 같은 분야인데 더 매력적인 좋은 기업이 나타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거나 할 때 바로 그럴 때뿐입니다. 우리들이 투자하면서 가장 자주 하며 큰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주식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보유하지 못하고 팔아버리기 때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더 차분하게 현금 비중을 높여가며 기다려보라는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시장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시로 추락하는 요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예정되어 있던 위험 요소들로 인해서 9월에 많이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9월에 많이 빠지진 않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한 것처럼 추가 매수로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고 많은 비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위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과 흔들려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 예상되는 다른 종목의 추천은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요. 오로지 내가 관심 있거나 투자를 직접 하고 있는 분야만 많이 빠지는지 아닌지만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매수의 기회를 엿보며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가는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스피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무리해서 빚내서 투자했다가 현재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빚내서 투자한 본인에게도 좋지 않지만 시장에도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오는 일인데요. 제발 무리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코스피 역시 잠재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회복보다는 차분히 더 지켜보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국내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그저 외국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점 매수는 다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신만의 정확한 투자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하는 종목의 하락의 정도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들, 그리고 그래프상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참고 지표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등을 다 살펴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데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 탓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한 번에 큰 금액을 추가 매수하지 않고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몇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분할 매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할 매수는 정확히 언제가 저점이다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매수 방법이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건 이때가 저점이다 생각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매수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잘못 판단했을 때 피해를 보거나 오래도록 힘든 시기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몇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분할 매수를 한다는 의미고요. 그것은 곧 평균을 가져가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나 업계의 전망들이 모두가 맞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만을 듣고 믿은 다음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걸러 들을 것은 걸러 듣고 새겨 들을 것은 새겨 들으면서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남 탓하면서 회피하지 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의 판단에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다음에 같은 실수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도 여러분들도 더 좋은 판단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의 시간도 정말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